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도 러닝화 이야기 가지고 유튜브 영상 한번 찍어보려고 합니다. 지난번 영상은 좀 녹화가 잘못됐습니다. 제가 그 당시 액션캠을 새로 사서 찍다 보니까 마이크를 사용하지 않고 자체 마이크를 이용해서 영상을 찍다 보니까 소리가 너무 작게 녹음돼서 제가 편집 프로그램을 쓰긴 했는데 그걸로 좀 소리를 키운다고 해봤는데 그 프로그램이 올리는데 소리를 올리는데 한계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마이크를 갖추고 그동안 해왔던 녹화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이렇게 오늘 나눌 주제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평소와 마찬가지로 오늘도 유튜브 영상을 꾸준히 올리는 데 있어서 잦은 편집은 방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논스톱으로 갈 테니까 좀 틀리는 부분이 있더라도 버벅대거나 해도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나이키 러닝화 중에 가장 플래그십 러닝화죠. 카본 플레이트가 들어간 알파플라이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파플라이 1이나 2는 이제 출시한 지가 좀 돼서 그 영상을 올려봐야 뭐 조회수도 많이 안 나올 것 같고, 그래서 오늘은 지금 출시 준비 중인 알파플라이 3에 대한 공개된 자료를 통해서 여러분들과 이것을 제가 이야기하는 건 제가 개발자는 아니니까 제가 여기에 대해서 알려드릴 건 없고, 같이 공개된 사진들을 한번 보면서 이것이 어떻게 출시될까, 또 어떤 특색을 가질까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펜을 사용해서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요건 이제 이미 출시된 지 꽤 됐죠. 알파플라이 2입니다. 꽤 멋있게 나왔어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따로 포스팅을 한번 할 텐데 요것도 요거만의 특색이 있고, 아톤 니트를 사용한 알파플라이 2의 프로토타입 모델입니다. 이거 나이키 숱이고요. 자, 다음 한번 읽어볼게요. 자, 알파플라이 3 프로토타입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요게 이제 가장 먼저 아마 촬영돼서 유출된 사진 같아요. 알파플라이 로고도 없고 아무것도 보이지도 않고 그냥 단순하게 주맥스 폼하고 니트로 짜여진 어퍼만 이렇게 덩그러니 있는 사진이 유출이 됐습니다. 여기도 좀 뭐라고 해야 되나, 진짜 펜으로 쓴 것 같은 좀 지워진 숫자가 남아있죠. 요게 이제 알파플라이 3로 노출이 됐고, 기존의 알파플라이 1, 알파플라이 2 뒤에 배경을 보시면 같은 배경이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여기와 관련이 있는 분이 이렇게 자꾸 찍어서 노출을 하는 것 같은데, 나이키 측에서도 이게 유출되거나 이런 거에 대해서도 딱히 그렇게 거부감은 없는 것 같아요, 신발이. 그래서 돈지는 꽤 됐습니다. 그리고 여기 계신 분, 요 분이 이게 인스타에다 자주 올려주고 계시니까 저보다 좀 더 먼저 보고 싶으신 분들은 이분을 팔로우해서 계속 이제 트래킹 하시면 새로운 자료들 많이 받아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차이가 많이 있나요? 어떻게? 저는 알파플라이 1 어퍼하고 굉장히 흡사하다고 이렇게 생각이 많이 들었거든요. 물론 2도 특색이지만 신발끈 있는 부분이 좀 다르고 나머지는 이제 똑같은데, 가장 큰 특색이 하나 있죠. 여기 에어줌 퍼드가 없다는 거예요. 원투는 있었는데 3에 와서는 에어줌 포드가 보이지 않았다 해서 이게 처음 유출이 됐을 때 굉장히 화제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이제 안쪽에다 심었다는 얘기도 있었고요. 근데 이제 이 영상이 공개되면서 요게 이제 테이프로, 이 주맥스 폼하고 똑같은 색깔 테이프로 이걸 가려놔가지고 이게 어떻게 될지, 어디에 숨겨져 있는지 보이지 않게 이렇게 숨겨놨다는 얘기죠. 모르겠어요. 이 개발 단계에서 아예 숨겨서 개발했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보면은 알파플라이 사는 사람들 또 이유 중에 하나가 에어팟이 또 노출이 되어 있는 게 또 하나의 매력 아니겠습니까? 이게 만약에 가려져서 나왔다고 한다면 불만이 많았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안쪽에 한 반 정도는 숨어져 있는 타입으로 출시가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영상이 공개가 됐습니다. 근데 이게 다른 점이 뭐냐면, 그동안 알파플라이 신으시면서 이 에어줌 포드가 터져가지고 신발을 못 신게 되신 분도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고, 제 지인도 알파플라이 1을 신었는데 얼마 신지 않았는데 이게 어떤 계기로 인해서 터져가지고 지금 신발을 바꿨거든요. 굉장히 새 신발이었는데. 그래서 이걸 올라가면서 앞으로 그런 일은 없겠다라는 게 이 신발을 통해서 알 수가 있게 되었죠. 자, 그 다음 이제 신발이 공개되게 된 사진이 이겁니다. 신고 있는 모습인데, 착용한, 이것도 영상으로 공개가 됐는데 제가 스크린샷을 한번 찍어 와봤습니다. 여기서 특색이라고 한다면 뒷모습, 제가 뒷모습을 좀 명확하게 보기 위해서 뒷모습 사진을 좀 찍었거든요. 어떠신가요? 굉장히 특이한 게 이 뒤꿈치 끝단하고 이렇게 휘어져가지고 주맥스 폼 앞단하고 이게 일직선이 아니거든요. 되게 특이한 게, 선을 그었을 때 오히려 뒤축 바닥면이 좀 더 앞에 위치한 그런 좀 특색을 가지고 있는 신발이라 되게 특이했고, 두 번째로는 요렇게 튀어나온 거, 물론 1과 2에서도 이런 것들, 이런 장식 같은 이런 것들이 있긴 했지만 이렇게까지 튀어나오진 않았었거든요. 좀 뭔가 되게 튀어나오면서 이 밑축이 같이 가는 게 아니라 뭔가 확 여기서 꺾어져서 더 좁아지는 느낌이 이렇게 나기 시작한 것 같아요. 보니까 앞으로 이런 디자인으로 갈지 모르겠는데 되게 좀 슬림해지고 뭔가 날렵해지고 이런 디자인을 채택을 했습니다. 근데 이게 저는 기능성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게 뭐냐면, 이 튀어나온 부분 있잖아요. 이 튀어나온 부분하고 이 안쪽으로 좁아진 부분, 요 사이에 이렇게 뭔가 접어지는 듯한 이런 위치가 있잖아요. 이게 이제 뛰면서 위축의 충격을 받아내서 여기가 이제 접히는 부분으로 적용이 된다는 거죠. 기존에는 이 폼이 자체가 이렇게 무너지면서 충격을 계속 흡수를 했었는데, 아마 이 딱 여기 살짝 보이는 이 선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충격을 접히면서, 우리 아코디언 접히듯이 접히면서 받아낼 것 같다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이 사진을 보면서 느꼈던. 자, 이 다음 사진은요, 최근에 2023년도 도쿄 마라톤 때 공개된 사진인데, 이 일본의 오사코 스그루 선수의 신발입니다. 나이키에서 이 당시에 남자 선수 1명, 여자 선수 1명 해서 이렇게 알파플라이 3 프로토타입을 신고 경주를 뛰게 했는데, 이때 남자 선수가 일본에서 가장 주목받고 있는 세계적인 선수죠. 오사코 스그루, 나이키 스폰 받고 있는 선수인데, 이 선수가 이 신발을 신고 경주를 완주를 했습니다. 오사코 스그루 선수에 대해서 자세히 모르시는 분들도 있는데 일본이나 마라톤 스타죠. 그래서 되게
얼굴도 되게 잘생기고 미남형에다가 좀 귀여운 외모라고 해야 될까? 그래서 여성분들에게 되게 인기가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력도 굉장히 좋아서 이렇게 나이키에서 꾸준하게 스폰을 받으면서 알파플라이 3의 프로토타입 그 테스트에 임하는 그런 영광까지 얻은 것 같습니다. 이 당시에 신었던 신발을 보면 아까 그 신발에서 이제 하얀색 어퍼에 이렇게 스우시 로고가 큰 스우시 로고가 추가가 됐죠. 그거 말고는 별다르게 달라진 건 없는 것 같고요. 근데 이때 경기에 특이했던 건 뭐냐면 우리가 이 바닥면을 볼 수 있다는 거 굉장히 중요하죠. 바닥면이. 왜냐면 에어준 포드가 어떤 위치에 들어가 있고 또 바닥면이 얼마나 안정적이게 높게 출시가 되었느냐, 그리고 또 굉장히 또 중요한 부분이니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앞부분이 이렇게 2에서는 뭔가 이렇게 그립이 있는 타입이었다면 3에서는 이렇게 원형으로 물결 무늬가 들어가 있는 타입으로 변경이 됐습니다. 그리고 한쪽 면은 물결 무늬, 한쪽 면은 무게 때문인지 양쪽 면은 닿지 않기 때문인지 이렇게 겉에만 이렇게 아웃솔을 씌워놓는 방식으로 바뀌었고요. 가운데는 무게를 줄이기 위해 여전히 파여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쪽도 파고 가운데도 최대한 많이 파놨습니다. 그리고 특이했던 거는 에어팟이 안쪽에 감춰져 있다 보니까 그냥 단순하게 여기 주맥스 폼이나 뭐 스펀지로 마감을 한 게 아니라 이 에어팟이 들어간 위치에다가 이렇게 동그랗게 표시를 해서 좀 더 바닥 충격으로부터 보호하는 그런 장치를 이렇게 해놓은 것 같습니다. 원 같은 경우에 똑같은 이걸로 마감이 돼 있었는데 이 3 같은 경우에는 이 에어줌 보드 들어가는 데를 뭔가 뚜껑처럼 이렇게 만들어놨네요. 그리고 가운데는 카본 플레이트가 이렇게 노출되어 있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게 이거예요. 여기 이렇게 딱 접히는 면이 생기잖아요. 그러면은 여기 쏙 들어가다 보니까 아코디언처럼 딱 밟고 충격을 받았을 때 이 부분이 이제 딱 접힌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데들이 균열이 가거나 갈라지거나 그런 것이 없이 딱 이 부분만 좀 튼튼하게 만들면 계속 이쪽만 이제 주로 갈라지겠죠. 주로 충격을 받겠죠. 그리고 이쪽은 이제 물론 갈라지긴 하겠지만 좀 충격을 더 받는다. 그래서 이렇게 갈라진 면을 설정을 해놓으면 좀 충격을 해서 이쪽이 좀 마모되거나 부식되거나 하는 걸 좀 더 방지할 수 있지 않을까. 이쪽만 딱 정해진 면만 강화시키면 되니까요. 자, 그리고 다음은 다른 선수가 이제 또 신은 신발인데 양발이 다르죠. 요거 이제 다음 그림에서 나올 텐데 요게 아까랑 좀 다른 점이 있는 게 뭐냐면 여기 보시면 이게 달라졌어요. 여기가 여기 보시면 아까는 물결 무늬 동그란 무늬 이렇게 또 원형으로 된 물결 무늬가 들어갔다면 이 다음으로 오면서 여기가 그립형으로 또 바뀌었거든요. 그죠? 다른 건 다 똑같은데 여기가 그립형으로 바뀌었습니다. 보시면 이렇게 안에 밑창도 좀 보이죠. 그래서 중간중간 파놓으면서 여기다 그립을 심어놨다. 그러니까 아직 제가 이게 아까 오사코 스구루 선수가 최초로 공개된 대회 장면이고 그 다음 대회 출전한 대회 장면인데 이 차에서 느낄 수 있는 게 뭐냐면 아직 완성이 안 된 거예요. 이게 그래서 오사코 스구루가 처음에 신었을 때 이게 금방 출시될 거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아직도 이렇게 선수에 따라서 이거를 계속 변경하는 걸 보니까 이게 아직은 완벽한 출시 준비가 되지 않았다는 거를 예측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밖에 변한 건 딱 없습니다. 안쪽 면에 수시로고 조그만한 거 들어간 거, 그리고 바깥면에 똑같이 큰 수시가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이것도 이제 프로토타입 색상이죠. 요거 이제 기대하시면 되게 많을 것 같아요. 꾸준하게 모으시는 분들 계시더라고요. 알파 플라이 1, 2, 베이퍼 플라이 하얀색들 스트리트 플라이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이렇게 접히는 면 보이시죠? 같이 얘기한 요 면을 기준해서 위 아래가 이렇게 접히는 형태로 이렇게 디자인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균열이 되게 많이 간 걸 보니까 이것도 굉장히 물렁물렁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중요하게 봐야 되는 게 이 밑창의 넓이인데, 왜냐면 이 밑창이 좁으면 좁을수록 저기 흔들림이 많거든요. 특히나 이렇게 말랑말랑한 중맥스 폼 같은 경우에는 초보자들이 신기엔 굉장히 위험합니다. 발목에 굉장히 무리가 많이 가고, 특히나 발목이 내전이나 외전이 있으신 분들은 좌우로 흔들리다 보면은 이 발목에 데미지가 와서 장거리 뚫 경우에 데미지가 굉장히 축적이 돼서 나중에 경기 끝나면 절룩거리면서 오시는 분들 굉장히 많죠. 이 발목 부분이 약하신 분들이 이런 신발을 신게 되면 그렇게 단점이라고 할 수 있겠죠. 여기 아까 그 사진 같아요. 그러니까 양말 같은 거 보니까 멀리서 찍은 사진인데 옆모습이 이렇게 자세히 드러났습니다. 굉장히 슬릭하고 멋진 디자인을 갖고 있는 신발이네요. 정말 디자인 하나는 나이키가 잘하는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좀 더 디테일한 비교샷입니다. 이것도 아까 그분의 인스타그램입니다. 뒤에 보면 배경이 똑같죠. 똑같은 위치에서 똑같은 크기로 이렇게 사진을 찍어본 건데, 보시면 1과 2와 3인데 출시 일자가 이렇게 적혀있고, 다른 게 한 가지가 뭐냐면 여기서 주목해야 될 게 뭐냐면 밑창이 이전보다 되게 좁아졌다는 거. 그죠? 요만큼. 이것도 물론 윗부분이 이렇게 위로 코가 들리는 부분이 있긴 한데, 한 알파플라이 2 같은 게 한 요 정도부터 들렸을 거예요, 위로. 그리고 앞부분 한 요 정도까지. 그러니까 요 정도 거의 비슷하긴 한데, 3에서 오면서 이 뒤쪽 아웃솔 있는 부분이 되게 작아졌지만 뭔가 앞쪽에 여기가 훅 올라갔거든요. 가운데가. 원투는. 근데 3 같은 경우에는 이 바닥이 메워져 있다 보니까 이게 거의 평평하게 이렇게 나온 것 같아요. 보니까. 그러니까 아웃솔 면은 줄었지만 이것도 한 이 정도부터 뒤로 올라가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비교를 해보니까.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이렇게 시작해서 바닥면에 닿는 면인데, 이게 뒤축까지는 좁아졌지만 앞축이 이 브릿지 부분이 가운데만 파지고 여기가 차 있다 보니까 아마 이 부분도 땅에 닿으니까 조금 더 충격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래도 여전히 알파플라이 3 같은 경우에는 땅에 닿는 부분들이 제가 그렇게 극찬을 했던 서코니 엔돌핀 3보다는 훨씬 작다.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다? 초보분들이 절대 신으면 안 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나중에 알파플라이 2나 1에 대해서도 옆면을 보시면 알 거예요. 이게 왜 초보자들이 신으면 안 되는 신발인지 제가 그걸 나중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여기서는 이제 3하고 1, 2만 한번 비교를 한번 해보자고요. 봤을 때 전체적인 면은 비슷하지만 3는 오히려 앞쪽이 땅에 닿기 때문에 좀 더 안정성은 올라가지만 뒷축이 1이나 2보다는 더 좁다. 이것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앞부분은 확실히 차이가 나죠. 이렇게 여준 포드가 들어가 부분이 덧대져 있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시험 생산했을 때 그 사진인 것 같은데요. 요거는 여기 가운데가 이렇게 하얗게 돼 있고, 요거 이제 카본 플레이트가 노출이 돼 있죠, 까맣게. 근데 이분이 이제 얘기를 하시는 거는 알파플라이 3 카본 플레이트 프로텍티드, 보호된 카본 플레이트 보호해 놓은 신발 디자인이라는 거고, 요거 이제 카본 플레이트가 not protected, 그대로 노출돼 있다는 뜻인데, 저는 이거 생각했을 때 이게 카본 플레이트를 넣지 않은 신발이지 않을까라는 게 제 생각이거든요. 넣지 않은 신발과 넣은 신발 해서 뭔가 두 개를 비교하지 않았을까. 왜냐면은 굳이 이렇게 노출돼도 카본 플레이트가 딱딱한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 뭐 물론 뭐 돌이 끼는데 좀 더 홈이 더 깊을 수는 있겠지만, 이게 들어가면 무게가 또 올라가고 가격도 원재료도 올라갈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굳이 땅에 닿지 않는 부분에 이렇게 주맥스 폼, 비싼 주맥스 폼을 넣었을까라는 생각이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보호보다는 이게 컴플레이트 넣지 않은 신발과 넣은 신발을 프로토타입으로 샘플을 만들어서 두 개를 비교했던 사진이 아닐까라고 저는 유추를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자, 여기까지입니다. 자, 오늘 보신 사진들 어떠십니까? 아마 기다리시는 분들 되게 많을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아까 보다시피 이렇게 이 바닥에 그림 모양이 바뀐 걸 보면 아직도 이게 확정적으로 어떤 디자인으로 나올 거라는 게 정해지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기다려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벌써 도쿄 마라톤 2023년 한 지가 꽤 됐잖아요. 예전 같았으면 지금 좀 출시를 했어야 되는데 아직 안 나온 거 보면 조금 더 뭔가 문제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또 들기도 하고, 그리고 지금 어떻게 보면은 알파플라이 2가 나온 지가 또 얼마 안 됐기 때문에 2 같은 경우에는 되게 특이한 신발이죠. 왜냐면은 또 사연이 있는데 킵조개를 위한 신발이죠, 그게. 그래서 많은 유저들이 되게 실망을 많이 했다. 그래서 단종이 빨리 되고 3가 빨리 나오려고 했으나 뭔가 문제가 생겨서 좀 딜레이 되고 있지 않을까라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오늘 이상으로 알파플라이 3에 대한 저의 생각과 유출된 사진을 보면서 여러분들과 함께 의견을 나눠보는 시간 가져봤고요. 다음에는 조금 더 호기심 있고 더 재밌는 그런 러닝화 이야기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